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확실히 올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파리 생제르맹을 떠나 대형 이적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리와 아스널이 2024-2025 시즌 UEFA 챔피언스 리그 4강 2차전 경기를 치른 현장에서 벤치만 지켰던 이강인 선수,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로 유명한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 마테오 모레토 기자를 만난 사진이 공개된 것인데요. 발렌시아 시절부터 이를 맡아온 공식 대리인 하비에르 가리도와 함께 포즈를 취한 모습이 가리도의 비공개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서 오늘 새벽에 올라왔고, 모레노 기자와 로마노 기자 역시 직접 이강인 선수와 따로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이 만남을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유럽 축구계에서 가장 빠르고 내밀하게 이적 시장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한 스타 기자 로마노, 그리고 스페인 매체 렐레보에서 활동하면서 라리가 소식을 기반으로 점차 그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이탈리아 출신 모레토 기자는 요즘 이적 뉴스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고 내밀하게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교류는 결국 이적 시장에서 굉장한 화제의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강인 선수에 관련된 이적 뉴스들을 모레토 기자는 마요르카 시절부터 꾸준히 빠르고 또 정확하게 보도해왔고, 로마노 기자 역시 파리 이적 당시부터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에이전트인 가리도와 친분이 있는 거 아닌가? 가리도와 직접 소통하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들이 분명히 있었고, 이 만남과 또 사진을 통해서 직접 이들 사이에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이 공표됐습니다. 실제로 가리도의 비공개 계정 팔로워로 서로 모레토가 있었고, 로마노 역시 추가되면서 이들의 관계가 온라인 상으로는 포착이 됐는데 오프라인 상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번 만남을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됐는데요. 이로 인해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 프로필에서 파리 생제르맹 소속이라는 것을 삭제한 이강인 선수가 올 여름 이적을 준비하고 있고, 그 이적과 관련된 상황이 로마노 기자와 모레토 기자의 기사와 또 소셜미디어 X 트윗을 통해서 알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관심이 모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비밀리에 만나야 할 이적시장 전문가들과의 만남을 이렇게 공개할 필요가 있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에이전트인 가리도가 실제로 지난 몇 달 동안 프리미어리그 팀으로의 이적을 열심히 추진해 왔었고, 또 파리 생제르맹 측에도 이적에 대한 의지를 전한 것으로 보이고, 이 과정에서 원활하고 또 더 좋은 조건으로 이적을 위해서는 아예 오픈 레이스, 어찌 보면은 공식적으로 알릴 수는 없지만 기자를 통해 흘러나오는 정보를 통해서 이 협상 과정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언론 플레이가 가능하다. 그것을 이번 만남을 통해서 어찌 보면은 진행하겠다라고까지 알렸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비에르 가리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인스타그램 계정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Here we go라는 메시지도 남겼고, 또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는 로마노 기자, 모레토 기자를 직접 또 태그해서 이 만남을 대대적으로 세계적으로 알렸는데요. 여기 이강인 선수 역시 환하게 웃으면서 사진을 찍음으로 인해 본인의 이적 의지를 명확하게 또한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로마노 기자와 모레토 기자가 이강인 선수로부터 유니폼을 선물 받으며 기념사진을 찍은 모습인데요. 얼굴을 보시면 바로 로마노 기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고, 곱슬머리에 하얀색 폴로 티셔츠를 입은 인물이 바로 모레토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 모레토 기자는 지난 1월달 디 애슬레틱에서 처음으로 제기했던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 아스널의 이강인 선수에 대한 관심을 컨펌하면서 디 애슬레틱의 보도를 인용하며 아스널이 이강인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공식적인 협상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아스널의 전력에 잘 맞는 유형의 선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와 더불어 뉴캐슬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역시 이강인의 거취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했어요. 다만 이 협의가 당시 1월 이적 시장 기준으로는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 선수를 중요한 선수로 여기고 있다 보니까 1월 달에는 그를 내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강인 선수가 파리와 2028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소개했는데, 길게 계약이 남아있지만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관심이 공개되고 오픈되고 언론 플레이가 이어진 것은 선수 측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이 어떻게 맞물리느냐, 1월 이적 시장에 파리 생제르맹이 흐비차 크바라첼리아를 영입했던 부분들, 그리고 그 시점부터 대질의 두해가 이강인 선수를 제치고 주전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그 과정 속에서 이강인 선수는 시즌 중에 이적을 요청했지만 파리에서 혹시 모를 부상, 그 앞으로의 상황들, 빡빡한 일정들,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못 가게 잡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못 가게 잡은 그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의 출전 기회는 점차 줄어들었고, 이적 의지를 보였기 때문인지
점점 이강인 선수가 파리 내에서 존재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강인 선수가 분명 감정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진 것인데요. 이에 더해 3월 달에는 하비에르 가리도가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에버튼, 에스턴 빌라 같은 팀들을 직접 방문한 사실을 사진으로 올렸는데 이것이 단순한 관광이나 개인 일정이 아니라 업무 일정이었다. 본인이 대리하고 있는 파리의 이강인, 레알 베티스의 압데, 발렌시아의 하비게라, 바르셀로나의 이냐키 페냐, 레알 마드리드의 헤수스 포르테아 같은 선수들을 관리하고 있고 이들을 이적시키기 위한 협의였다는 것을 가리도가 모레토 기자에게 컨펌을 해줬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안에 이 출장이 여름 이적 시장과 관련해 어떤 대화로 이어졌는지 드러날 것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선수들 중에서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팀이 맨유라는 상황도 공개가 됐죠. 이미 맨유의 관심은 모레토 기자가 직접 알리기도 했고 또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가 함께 올린 정보에서는 이름을 밝힐 수 없는 두 개의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1월 달에 이강인 선수를 영입하고자 했지만 파리 생제르맹이 떠나게 할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 팀의 입장이 명확하다라고 하면서도 지금 상황이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바뀐 과정은 로마노 기자, 모레토 기자와도 교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레키프의 또 다른 공신력 1티어 기자, 이적시장 정보의 기민한 기자인 로익 탄지 기자가 최근 본인이 쓴 기사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난 파리 선수들의 상황을 총정리하며 루이카 에르난데스, 이강인, 워렌 자이르 에메리, 곤살로 하무스에 대해 소개를 했는데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중요한 경기에서 더 많은 출전 시간을 원하고 있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 팀이 계속 이겨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하고 있다. 팀 분위기를 해치면 안 되니까. 선수단에 피해를 주면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배려해서 참고는 있지만 구단과 이강인 선수의 캠프, 에이전시 측은 시즌이 끝나고 나서 만나서 그 미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는 1월 당시 프리미어리그에 오퍼가 왔을 때 거절한 것과 달리 이강인 선수를 매각할 의향이 있지만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어요. 매각할 의향이 있다는 것은 일단 엔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가 멀티플레이어로서 여러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으니 로테이션 플레이어로서 충분히 좋다라고 봤지만 이강인 선수는 그 상황을 원치 않는 것이죠. 주전으로 꾸준히 뛰고 싶은 것이고 중요한 경기에 뛰고 싶은 것이고 전천후 땜빵이 아니라 한 자리라도 명확하게 주전으로 뛰길 바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즌이 끝나고 나서 평가를 내릴 예정이나 파리에서는 무조건 팔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애초 1월 이적시장에 제시됐던 금액은 2,200만 유로, 마요르카에 지불했던 바이아웃 금액의 2배가량 4,500만에서 5,000만 유로가량을 받고 싶다라는 것으로 파리의 입장이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로익 탄지 기자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최소한 2,200만 유로 본인들이 마요르카에 지급했던 이적료 금액부터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 그 아래로는 생각도 안 하지만 아주 높은 기준을 설정해두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강인 선수를 적정 조건, 손해보지 않는 조건이면 내보낼 수 있다라고 입장을 바꾼 것이고 그것은 언제나 이적시장에서의 협상이 그렇듯이 선수가 강하게 떠나길 원한다면 결국 그 선수가 팀에 남아서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파리 입장에서는 이제 이강인 선수와 결별을 준비하고 있고 이강인 선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프로필에서 명확하게 파리라는 이름을 지운 것을 통해 그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너무 노골적으로 파리만 지우는 것은 또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아예 모든 프로필 내용 등을 삭제한 것이지만 결국 이 행동은 자신의 좌우명이나 또 다짐이나 대한민국 대표팀이라는 소속을 지우기 위해서라기보단 파리 생제르맹을 지우기 위해서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강인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이적은 바이에른 뮌헨에서 떠나기 위해 여러 협상을 하는 과정에 있는 김민재 선수와는 조금 달라요.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도 프리미어리그의 여러 팀들 또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팀들이 겹쳐져서 그 영입에 대해 타진을 해왔었는데 김민재 선수의 연봉 조건이 꽤 비싸기 때문에 그 연봉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들이 전해졌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 사우디 팀들이 뛰어든 것인데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도 사우디의 관심도 있고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역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지만 적정한 이적료, 새로운 도전 그리고 앞으로의 화제성을 모두 고려했을 때는 프리미어리그로 갈 가능성이 높고 프리미어리그 팀들은 현재 이강인 선수가 파리에서 받고 있는 급여 조건은 현 상태에서 업그레이드해줘도 상향된 조건으로 계약을 맺어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다. 파리도 굉장히 많은 돈을 쓰는 팀이지만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 시절보다 엄청나게 높아진 연봉을 받고 있음에도 파리 선수단 내에서의 연봉은 16위에 불과합니다. 브라질 유망주 수비수인 베라우두
또 러시아 출신 골키퍼 사포노프, 스페인의 후보 골키퍼인 테나스 정도가 이강인 선수보다 낮은 연봉을 받는 외국인 선수이고 나머지는 모두 유스 출신의 유망주들밖에 안 되거든요. 올 시즌에 합류한 에콰도르 수비수 파초조차도 이강인 선수보다 높은 연봉을 받고 있어요. 이강인 선수의 연봉은 주급 기준 7만 유로 약 1억 1천만 원 정도고 연봉 기준 364만 유로 약 58억 원, 대략 60억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물론 스타 선수로서 스포츠 선수로서 충분한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지만 이 금액을 프리미어리그의 챔스 진출권 팀들에서 비교하자면 더 낮은 금액입니다. 파리에서 16위 수준인데 지금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아스널 선수단의 현재 연봉 기준으로 보자면 21위권이에요. 연봉 20위인 레안드로 트로사르의 주급이 9만 파운드인데 유로로 환산한다면 10만 유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받고 있는 7만 유로보다도 훨씬 높은 금액이고 이강인 선수와 비슷한 수준의 돈을 받는 것이 후보 수비수인 키비오르의 5만 8천 파운드 정도거든요.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아스날은 이강인 선수에게 더 좋은 연봉 조건을 제시하면서 오퍼를 할 수 있고 이적료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고 또 이적료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시아 투어라든지 아시아 스폰서십 마케팅을 통해서 충분히 투자금을 뽑으면서도 준주전급의 선수로서 활용하면서 또 앞으로의 발전까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지금 아스널 같은 경우에는 특히 팀 내 고액 연봉 선수들이 올여름에 꽤 많이 떠날 예정이거든요. 당장 올 시즌 계약이 끝나게 된 토마스 파티가 주급 20만 파운드로 팀 내 연봉 탑5에 해당하는 선수이고 조르지뉴 역시 주급이 11만 파운드에 달하며 첼시에서 임대 선수로 왔기 때문에 역시나 올 시즌이 끝나면 떠날 예정인 라힘 스털링도 주급 11만 파운드입니다. 파티, 스털링, 조르지뉴에게 나갈 연봉이 싹 빠지게 되고요. 또 여기에 올여름에 이적이 예상되는 올렉산드르 진첸코 역시 주급 15만 파운드의 고연봉 선수예요. 이 선수에다가 레안드로 트로사르가 주급 9만 파운드를 받고 있는데 이 선수의 계약도 1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명확하게 주전 경기에서 밀린 트로사르가 전천후 포지션을 커버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역할을 사실 방향이 조금 다르지만 이강인 선수가 맡을 가능성이 있어요. 좌우 윙어 내지 세컨톱 또 제로톱 공미 역할까지 가능한 트로사르이거든요. 이 트로사르가 최근 경기력이 많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트로사르가 매각되고 또 그 외 나머지 중앙 미드필더로서 창의력을 갖춘 자원인 조르지뉴가 매각되고 또 오른쪽 측면 공격수를 맡아왔던 백업 자원 스털링이 떠나고 이런 상황은 이강인 선수가 그 모든 포지션을 두루 커버하는 한 명의 선수로서 두세 명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충분한 투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맨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워낙 많이 연봉을 주는 팀으로 유명한데요. 현재 팀 내 최고 연봉을 받고 있고 프리미어리그 전체를 보더라도 최고 연봉 수준을 받고 있는 주급 35만 파운드의 카세미루가 계약 종료 1년을 남겨두고 올 여름에 사우디 클럽으로 떠날 가능성이 높이 제기되고 있고요. 올 시즌을 끝으로 계약이 끝나는 크리스티안 에릭센 역시 주급 15만 파운드입니다. 그리고 첼시로 현재 임대된 가운데 올 시즌 끝으로 매각이 확실시되고 있는 제이든 산초의 주급도 15만 파운드, 레알 베티스로 임대돼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안토니 같은 경우도 이적료가 워낙 비쌌기 때문에 주급은 6만 파운드 수준으로 이강인 선수와 비슷한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는데 이 선수도 나갈 예정이에요. 그런데 카세미루, 에릭센, 산초, 안토니 여기에 유소 출신 선수로서 재계약의 난항을 겪고 있는 코비 마이누라든지 측면 공격수인 가르나초까지도 이강인 선수와 역할과 포지션이 겹치는 선수인 가운데 팀을 떠날 가능성이 높이 제기되고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이런 선수를 정리하면서 맨유는 쿠냐를 영입한다는 얘기들도 있고 은베모를 영입한다는 얘기들도 있지만 그 선수들과 성향이 다른 둘이 포워드 성향이라면 이강인 선수는 에릭센에 가까운 중앙 미드필더 성향의 선수잖아요. 게다가 메이슨 마운트까지도 등번호 7번을 달고 야심차게 영입을 했고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지만 계속된 부상으로 인해 주급 25만 파운드에 달하는 활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마운트도 정리하려고 하는 게 맨유의 상황입니다. 즉 카세미루, 마운트, 에릭센, 산초, 안토니, 가르나초, 메이누 등이 나간다면 이강인, 쿠냐, 은베모 등을 모두 영입해도 충분히 재정적인 여력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물론 맨유가 최근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유로파리그 우승을 통해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확정해야만 대대적인 투자가 가능하겠지만 오히려 실패한다고 해도 대대적인 리빌딩 속에서 선수 보강을 한다면 이강인 선수는 충분히 여력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뉴캐슬 올여름 한국 투어가 확실시되고 있는 팀인데 뉴캐슬 같은 경우도 김민재 선수를 원하지만 김민재의 연봉이 너무 높다 보니까 그게 걸림돌인데 뉴캐슬 기준으로 봐도 이강인 선수의 연봉은 11위권 주전 골키퍼인 닉 포프가 받고 있는 주급 6만 파운드 수준의 연봉을 이강인 선수가 받고 있는 것이니까 충분히 낼 수 있는 여력이다. 게다가 현재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가 제이콥 머필밖에 없는 상태이고 칼럼 윌슨도 공격 라인에서 떠날 예정이고 여기에 중앙 미드필더로서의 유망주, 창의성이 좋은 루이스 마일리 같은 경우에는 뉴캐슬이 선수 보강을 하면서 PSR 충족을 위해서
유스 출신이니까 절대적으로 순위가 잡힌 선수로서 원하는 팀들이 많고 또 이 선수가 어린 나이인데 출전 기회가 필요한 가운데 원하는 만큼 못 뛰고 있다 보니까 바이백을 달더라도 내보낼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 즉 루이스 마일리와 윌슨이 나가고 머피 자리에 백업 자원도 필요하고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 또 새로운 컬러 브루노 기마랑이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로서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영입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실 뉴캐슬은 발렌시아 시절부터 마요르카 시절에 이르기까지 이강인 선수에게 관심을 가져왔고 지난해 여름에도 이강인 선수 영입을 추진했던 팀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뉴캐슬은 명확하게 이강인 선수를 또 원하고 재정적으로 가능한 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이 세 개 팀 중에 하나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 모든 상황이 결정되기 위해선 지금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통한 다음 시즌 예산을 크게 확보하고 투자의 명분을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스널과 뉴캐슬이 아직 챔스 진출을 확정짓지 못했고 맨유도 유로파리그 대회가 끝나봐야 확실한 예산이 편성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 경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5월 11일 일요일 밤 8시 뉴캐슬과 첼시의 맞대결은 당장 이 두 팀이 4위, 5위이기 때문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경쟁에 중요한 경기가 될 수 있고 아스널은 또 리버풀 원정 경기를 5월 10일 월요일 0시 30분에 치르거든요. 이 과정 속에 노팅엄도 이강인 선수를 원한다는 얘기가 나온 것은 역시 챔스 진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스쿼드 강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챔스 진출팀이 확정되는 대로 이강인 선수 이적을 위한 공식적인 협상이 펼쳐질 것이고 그 소식들은 아마도 이번에 이강인 선수를 직접 만난 마테오 모레토 렐레보 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의 히어리거 채널을 통해서 빠르고 정확하게 내밀하게 전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정황은 이강인 선수의 올여름 대형 이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모레토 기자도 로마노 기자도 큰 선수, 큰 팀으로의 이적이 아니라면 관심을 갖지 않는 기자들이고 이강인 선수의 파리 이적을 공식 발표가 되기 전에 보도했던 기자들이죠. 과연 올여름 로마노와 모레토가 이강인 선수가 어디로 가게 될지에 대한 상황 어떻게 보도할지 한준TV도 빠르게 체크하고 또 한준TV도 직접 취재한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빠르게 해소해드리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올여름 한국인 월드클래스 선수 3명의 이적 상황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